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양보호사 시험 기출문제 34회 필기시험 2편에 들어왔습니다. 20번입니다. 고혈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혈관이 좁아지면 혈압이 낮아진다. 염장식품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 심장질환이 본태성 고혈압의 원인이 된다. 이완기 혈압은 심장에서 피를 짤 때의 압력이다. 처방된 혈압약은 혈압이 조절되어도 계속 복용한다. 옳은 것은요? 그렇죠. 의사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은 처방된 혈압약은 혈압이 조절됐다 해도 계속 복용합니다. 1번은요. 혈관이 좁아지면 혈압이 낮아진다가 아니고 그렇죠. 높아진다 이죠. 염장식품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해롭죠. 예, 나트륨이 많기 때문이죠. 심장질환이 본태성 고혈압의 원인이 된다. 심장질환은 뭡니까? 2차성 고혈압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완기 혈압은 심장에서 피를 짤 때의 압력이라 아니죠. 이완기 혈압은 뭡니까? 심장이 피를 온전히 머금고 있을 때죠. 예. 그러면 심장에서 피를 짤 때 혈압은요. 이완기 혈압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수축기 혈압입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1번입니다. 골다공 중에 위험 요인으로 옳은 것은 흡연, 일광욕, 칼슘 섭취, 체중 부하 운동, 여성 호르몬 치료. 위험 요인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흡연이죠. 흡연은 골다공증에 아주 해롭죠. 일광욕은요. 비타민 D를 생성하기 위해서 골다공증에 그렇습니다. 치료 효과를 주죠. 칼슘을 섭취하는 것은요. 그렇습니다. 골다공증에 치료 효과를 줍니다. 체중 부하 운동도 골다공증에 이롭죠. 여성 호르몬 치료도 골다공증의 치료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답은 흡연 1번입니다. 22번입니다. 청골 부위의 욕창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넛 모양의 베개 사용을 제한한 이유. 청골 부위 어디입니까? 예, 꼬리뼈 부분이죠. 도넛 모양의 베개 사용.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렇죠. 도넛 모양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운데 구멍 뚫린 이거죠. 여기에 청골이 들어가서 이 부분은 괜찮은데 청골을 둘러싼 이 부분들에 뭐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혈액순환을 저해하게 되죠. 혈액순환이 안 되죠. 그 부분이 눌려가지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습니다. 욕창을 더 악화시키게 되죠. 그래서 청골 부위에 혈액순환의 저하가 되기 때문에 도넛 모양의 이런 도넛 모양의 얘가 뚫린 거, 이 도넛 모양의 베개 사용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23번입니다. 안압 상승으로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력이 저하되는 질환은 눈에 필요 이상의 압력이 가해져서 시신경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눌려서. 그럴 경우에 그런 질환이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백내장, 결막염, 녹내장, 망막박리, 황반변성. 그렇죠? 답은 녹내장입니다. 백내장은요. 그렇죠. 하얗게 끼어가지고 뿌옇게 되는 거 그런 것이 백내장이죠.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빛이 들어가지 못하여 시력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으로서 눈동자에 뭡니까? 하얗게 백대가 끼는 거 있죠? 그래서 빛이 들어가지 못해서 시력장애가 발생한 겁니다. 뿌옇게 보이거나 잘 안 보이는 거 이것이 백내장입니다. 녹내장은요. 안압 상승으로 시신경이 손상되어서 시력이 나빠지는 것입니다. 24번입니다. 당뇨병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고콜레스테롤 식이를 섭취한다. 인슐린 주사액을 구강으로 복용한다. 감염이 있는 경우 저혈당에 대비한다. 운동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경에 시작한다. 활동량이 증가할 경우에는 고혈당에 대비한다. 정답이 확인되었습니까? 그렇죠. 운동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그때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 나머지들은요. 고콜레스테롤 식이가 아니라 저콜레스테롤 식이로서 섭취해야겠죠. 인슐린 주사약은 입으로 먹는 게 아니라 주사죠. 주사로 해야지 구강으로 복용하면 안 됩니다.
감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감염이 있으면 고혈당에 대비합니다. 왜냐하면 감염이 있게 된 경우에 또는 뭐 식사를 많이 한 경우에 이런 경우는 전부 고혈당을 가져오죠. 운동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경에 시작하는 게 가장 좋고요. 활동량이 증가하면 뭐를 대비합니까? 그렇습니다. 저혈당에 대비해야죠. 고혈당에 대비 이렇게 틀렸죠. 왜냐하면 활동량이 증가하면 저혈당이 오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더 보겠습니다. 저콜레스테롤 시기를 기본으로 해서 육류보다는 곡류, 콩, 과일, 야채 등 그렇죠. 고섬유질 음식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당뇨병에요. 인슐린 주사약은 그렇죠. 주사약으로 맞아야겠죠. 구강으로 복용한다 틀렸고요. 감염이 있는 경우 저혈당에 대비한다. 감염이 있는 경우 또 뭡니까? 식사량이 증가할 경우 활동량이 감소할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뭡니까? 고혈당을 조심해야 합니다. 운동을 하고 쉬거나 그렇죠. 식사량이 증가하거나 장염이 있거나. 근데 식사량이 감소하고 이때는 그러니까 고혈당에 주의하는 거예요. 감염이 있거나 식사량 증가, 활동량 감소할 때는. 그러나 식사량이 감소하고 적게 먹었어요. 배가 고파요. 또는 활동량이 증가, 심한 운동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저혈당을 조심해야 합니다. 운동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혈당이 오르기 시작한단 말이죠. 예, 혈당이 오르기 시작하니까 그때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일주일에 5회 이상은 이렇게 운동을 해줘야 합니다. 활동량이 증가할 경우 고혈당에 대비한다 그러는데요. 활동량이 증가하면 어떻습니까? 저혈당에 대비합니다. 활동량이 증가할 경우 저혈당이 오기 때문에 저혈당에 대비해줘야 합니다. 25번입니다. 선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망입니다. 선망과 치매는 좀 구별을 해야겠죠. 선망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급성으로 오죠.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리고 원인이 치료되면 선망은 그대로 치료가 됩니다. 그러나 치매는 어떻습니까? 만성질환으로 서서히 왔다가 원칙적으로 치료가 잘 안 되죠. 자, 선망은 만성질환이다 아닙니다. 급성질환입니다. 치매가 만성질환이죠. 선망은 의식 수준이 기복이 심하죠. 왔다 갔다 합니다. 명료하다. 틀렸죠.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다. 맞습니다. 선망은요. 주의 집중력에 변화가 많죠. 기복이 심하고 진압력 장애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틀렸어요. 답은요. 그렇습니다.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고 또 원인이 치료되면 선망 자체가 치료됩니다. 26번입니다. 대상자의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음식이 뜨거울 때 간을 맞춘다. 과일류는 하루에 1회 이상 간식으로 섭취한다. 철분 흡수를 돕기 위해서 비타민 D를 섭취한다. 동물성 단백질 위주로 하루에 3끼 식사를 한다.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 놓고 계속 섭취한다. 옳은 것은요? 네, 그렇습니다. 과일류는 하루에 한 번 이상, 1회 이상 간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1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음식이 뜨거울 때는 짠맛을 못 느끼죠. 그래서 뜨거울 때 간을 맞추는 것은 안 됩니다. 틀린 것입니다. 철분 흡수를 돕기 위해 비타민 D를 섭취한다. 철분 흡수는 뭐가 돕습니까? 그렇죠. 비타민 C가 돕죠. 그래서 비타민 D를 섭취한다. 그러니까 틀렸죠. 동물성 단백질 위주로 하루에 3끼 식사를 한다. 예, 골고루 먹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뭐 곡류로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단백질, 채소류 뭐 이렇게 골고루 먹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 놓고 계속 섭취한다. 많이 만들어 놓고 틀렸죠.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 위주 틀렸고 많이 만들어 놓고 틀렸고 그렇죠. 철분 흡수를 돕기 위해 비타민 C를 섭취한다는데 D를 섭취한다고 그랬으니까 틀렸고 음식이 뜨거울 때 간을 맞춘다 그랬기 때문에 뜨거울 때는 짠맛을 못 느끼기 때문에 뜨거울 때는 간을 맞추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과일류는 하루에 1회 이상 섭취하는 것으로 한다. 여기 있는 파란 글씨들은 한번 지금 설명한 내용들이니까요. 한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7번입니다.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환으로 옳은 것은
자, 어떤 것은 수분을 많이 섭취하라고 그러고 어떤 질병은 수분 섭취를 제한하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환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폐렴, 심부전, 방광염, 요실금, 기관지염. 정답은요? 그렇습니다. 심부전입니다. 네. 심부전은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자, 여기에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과 왜 해야 되는지를 나와 있습니다. 간경화, 심부전, 신부전. 신부전은 뭡니까? 심장 쪽이고 신부전은 콩팥 쪽이죠. 부신기능 저하증,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런 것들은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간경화 같은 경우에요. 간 기능이 떨어지면 수분이 각 장기에 고루 배분되지 못하고 혈액에 남아 혈액 속 수분 함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 심부전은요. 심장에 들어온 혈액이 많으면 심장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물을 하루에 1리터 이내로 마셔야 된다. 심부전, 콩팥은요. 그렇지만 심장에 부담이 되기 때문이죠. 콩팥에. 네. 그 다음에 수분 섭취를 권장해야 하는 질병도 있습니다. 이것은 수분을 많이 마셔야 하는 질병인데요. 염증성 비뇨기 질환이라든가 그렇죠. 물을 많이 마셔야 씻어내니까. 그 다음에 폐렴, 기관지염 이것은 물을 많이 마셔야 합니다. 호흡기 질환에 걸리면 열이 오르고 호흡이 가빠져서 피부와 호흡기를 통한 수분 배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마셔줘야 한다. 고혈압도 물을 충분히 마셔줘야 합니다. 당뇨병도 물을 충분히 마셔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공부가 잘 안 되신 분은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면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8번입니다. 대상자의 안전한 운동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실내 운동 시 준비 운동을 생략한다. 낮 운동 시 마무리 운동 시간을 줄인다. 추운 날씨에는 야외에서 운동의 강도를 높인다.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을 확인한 후에 운동하게 한다. 고강도 운동으로 시작해서 저강도 운동으로 마무리한다. 답은 어떤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4번이죠.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을 확인하고 거기에 맞게 운동을 해야겠죠. 1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실내 운동 시 준비 운동을 생략한다? 아닙니다. 실내 운동이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10분 정도 충분히 준비 운동을 해줘야 합니다. 낮 운동 시 마무리 운동 시간을 줄인다? 아닙니다. 마무리 운동은 심장 박동이요. 정상, 운동을 안 했을 때 심장 박동으로 돌아올 정도로 그때까지 마무리 운동을 해줘야 합니다. 추운 날씨에는 야외 못 나가니까 실내 운동으로서 하고 그렇죠. 강도를 좀 낮춰줘야겠죠. 그 추운 날씨니까요. 그 다음에 고강도 운동으로 시작해서 저강도 운동으로 아닙니다. 강도가 낮은 운동을 시작해서 점차 강도를 높인 저강도 운동에서 중강도, 고강도 운동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노화로 인한 수면의 특성은 답이 나와버렸군요. 네. 노화로 인한 수면의 특성은 그렇습니다. 수면 중에 자주 깬다는 것이 노인들의 그 수면의 특성입니다. 쉽게 잠이 든다. 아니죠. 노인들은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수면량이 늘어난다. 아닙니다. 수면량이 줄어듭니다. 낮잠을 자지 않는다. 아닙니다. 낮 시간 동안 졸림증이 더 많아집니다. 수면의 질이 향상된다. 아니죠. 자주 깨고 질이 떨어지는 것이죠. 수면 중에 자주 깬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30번입니다. 대상자가 두통이 있을 때마다 비처방약을 구입하여 복용할 때의 대처 방법은 장용, 긴 코팅제는 쪼개서 복용해야 한다. 코팅제 쪼개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한 번에 많은 양을 구입해 들어간다. 틀렸고요. 약 복용을 자제하고 통증을 최대한 참게 한다. 이것도 능사는 아니죠. 비처방약도 복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게 한다. 맞습니다. 비처방약이라 할지라도 복용하려면 의사와 상담을 하고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증상이 비슷한 다른 대상자 약을 복용하게 한다. 틀렸죠. 그래서 맞는 것은 30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31번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년 1회 권장하는 예방접종. 매년 1회. 그렇죠.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매년 1회 맞게 한 건 뭡니까? 인플루엔자죠. 독감 예방접종이요. 대상, 디프테리아나 이런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10년에 한 번 맞으면 되죠.
32번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업무 보고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고는 가능한 한 한꺼번에 한다. 보고 내용은 중복되지 않게 한다. 상황이 급할 때는 서면 보고를 한다. 주관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보고한다. 자료 보존이 필요할 때는 구두 보고를 한다. 네, 답은요? 그렇습니다. 2번이죠. 보고 내용은 중복되지 않게 한다. 1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보고는 그때그때 해야겠죠. 어떤 일이 발생할 따라든가 또는 매일매일 그때그때 해야죠. 상황이 급할 때는 그렇죠. 구두 보고를 하고 나중에 서면 보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겠죠. 근데 상황이 급할 때 서면 보고를 한다 그런 게 틀린 거고요. 주관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게 아니라 그렇죠. 일어난 사실, 팩트를 위주로 해야겠죠. 자료 보존이 필요할 때는 구두 보고를 한다. 자료 보존이 필요하다면 뭘 해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서면 보고를 해야겠죠. 그래서 맞는 것은 2번. 보고의 내용은 중복되지 않게 한다가 되겠습니다. 장기 요양기관에서 사례회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답이 나왔네요. 사례회의. 그렇죠. 어떤 사례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더 좋은 효과를 가지는 쪽으로 계속 질을 높여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주로 그렇습니다. 서비스 질의 지속적인 관리로 질을 높이려 할 때 각기의 사례들을 넣고 그 결과를 토론함으로써 결과를 넣고 살펴봄으로써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사례들을 장려하게 되겠죠. 그래서 서비스 질이 지속적으로 관리되게 하는 것입니다. 34번입니다. 임종을 앞둔 대상자가 같은 동작을 반복하며 불안정한 상태를 보일 때 대처 방법은 진정제 투여, 큰 소리로 대화, 옆에 몰며 손을 잡아준다, 이마에 찬수건을 얹어준다, 동작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억제한다. 지금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동작을 반복하며 불안정한 상태를 보입니다. 그렇죠? 옆에 머무면서 손을 잡아준다. 그래서 안정되게 해주고 좋은 임종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35번입니다. 임종한 대상자의 사후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의치를 제거해둔다. 베개를 이용하여 다리를 올려준다. 분비물이 배출되도록 옆으로 눕힌다. 시트로 대상자의 얼굴에서 발끝까지 덮는다. 눈이 감기지 않을 경우 꺼즈를 적셔 눈에 올려준다. 정답은요? 그렇죠. 눈을 감겨주는데 감기지 않는다면 물 적신 꺼즈를 눈에 올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1번은요. 의치를 제거해주거나 이런 것은 그렇죠. 유족축과 상의해야겠죠. 베개를 이용하여 다리를 올려주는 게 아니라 뭘 올립니까? 그렇죠. 머리 부분을 올려주어서 피가 그렇죠. 아래로 쏠려서 검게 되는 것을 방지해 주고요. 그렇습니다. 입이 벌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머리를 어깨와 머리를 올려주는 것입니다. 분비물이 배출되도록 옆으로 눕힌다 아닙니다. 바로 눕히죠. 시트로 대상자의 얼굴에서 발끝까지 덮는다. 얼굴에서 발끝이 아니고요. 다리에서 그렇습니다. 목 있는 부분까지 덮어주고 얼굴을 내놓게 되는 거죠. 네, 맞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